이 조그만한 블럭만 있으면 비행기, 우주선, 도시뿐 아니라 실제 크기의 스포츠카까지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2017년 세계 500대 브랜드 보고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브랜드 1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지 어느덧 100년이 넘은 바로 레고입니다. 그런데 레고의 시작은 블럭 장난감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은 레고 1편입니다. 1891년 4월 7일 덴마크 윌람반도에 위치한 필스코프라는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 훗날 세계 최대 장난감 회사인 레고를 만든 인물입니다. 12남매 중 10번째로 태어난 올레는 비록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7살이 된 올레는 인근 농장에서 양과 소를 방목하는 일을 시작했고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1905년 14살이 된 올레는 그의 형 크리스티안 본드에게 처음으로 목공일을 배우며 수습공 목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직업교육에는 3단계가 있었는데 기초적인 기술을 배우는 수습공 과정, 여러 장인들을 찾아 여행하며 그 기술을 배워가는 직인 과정, 그리고 장인 과정입니다. 그렇게 1911년 6년간의 수습공 과정을 마친 올레는 직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코펜하겐에서 보병으로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역 후 올레는 본격적으로 직인 목수의 삶을 시작하여 고향을 떠나 여러 곳을 여행하며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1916년 어느 정도의 미천을 마련한 그는 덴마크로 돌아와 필스코프 남쪽에 위치한 빌룬이란 마을에서 작은 목공소와 목재 창고를 매입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주로 마을 주변에 있던 농부들을 대상으로 옷장, 창문, 문, 사다리, 의자 등 일상용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또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올레는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고 교회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올레의 머릿속에는 장난감의 장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레는 노르웨이에서 만난 키르스틴 세렌센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어느새 올레와 키르스틴은 두 아들을 가진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 7월 8일 이들 사이에서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고트프레드 키르크 크리스티안센, 바로 레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1924년 어느 일요일 오후 올레와 키르스틴이 곤히 낮잠에 빠져있던 날이었습니다. 심심했던 둘째 아들 칼 게오르크와 셋째 아들 고트프레드는 목공소에서 아버지가 작업하고 남은 나무 부스러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나무 조각을 가지고 불장난을 하다가 그만 목공소에 화재가 나고 말았습니다. 올레와 키르스틴이 잠들어 있던 집도 목공소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화재는 집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올레와 키르스틴 그리고 아이들 모두 큰 부상은 없었지만 애써 갖고 온 목공소와 집은 몽땅 타버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적잖게 당황했을 올레. 하지만 그는 다시 마음을 잡고 건축가를 불러 건물을 새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셋째 아들 고트프레드는 먼 훗날 이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첫 번째 업적은 작업장과 집을 홀라당 태우는 것이었지. 그렇게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새로운 목공소와 새로운 집이 생기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올레 키르크스 하우스라는 레고 세트로 제작되기도 하는 바로 그 집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새로 지어진 집이 올레네 가족이 살아가기에 너무 커서 올레는 그 집을 임대로 내놓고 자신들은 목공소 옆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미국 뉴욕 증권시장이 대폭락한 일명 검은 목요일을 시작으로 세계는 대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이르러 덴마크에 있던 올레의 사업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럭저럭 팔리던 가구와 창문, 문 등의 주문이 줄어들었던 겁니다. 1932년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진 올레는 결국 함께 일하던 직원들 모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 올레에게 더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늘 그의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던 아내 키리스틴이 정맥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올레는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책임져야 할 아들이 4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레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팔릴 수 있을 만한 저렴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구를 만들고 남은 나무 조각을 보던 그는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올레는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 갔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장난감의 수요도 조금씩 늘어났고 곧 셋째 아들 고트프레드가 합류하여 함께 목공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레데리시아라는 한 도매상이 올레의 목공소를 찾아왔습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나무 장난감을 본 그는 크리스마스를 위한 장난감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올레는 많은 일거리가 들어왔다는 것에 감사하며 아주 정성껏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장난감을 보며 올해 크리스마스는 무척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주문받은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프레데리시아에게서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프레데리시아의 회사가 파산하면서 주문한 장난감을 살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레는 돈 한 푼 받지 못했고 남은 건 갈 곳 잃은 수많은 장난감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본인이 스스로 장난감을 팔아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낡은 포드티 차량에 장난감을 가득 싣고 주변에 장난감을 팔 수 있을 만한 상점은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급하게 처분하느라 제값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만들어 놓은 장난감을 몽땅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올레는 가구와 사다리 등을 계속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작하는 제품들 중 장난감이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일거리도 점차 많아지면서 목공소 직원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현실을 직시한 그는 장난감 제작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34년 올레는 장난감 제조업에 어울리는 회사 이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이름 짓기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우승 상품으로 자신이 손수 만든 와인 한 병을 내걸었습니다. 물론 올레 본인도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장난감. 놀다. 잘 놀다. 오! 그렇게 놀다를 의미하는 덴마크 단어 레그에서 LE, 잘을 의미하는 덴마크 단어 고트에서 GO를 합쳐 레고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장난감을 대량으로 찍어내기보다 아이들의 놀이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품질 좋은 장난감을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공모전의 우승자는 올레가 되면서 장난감 회사 레고가 탄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올레는 자신이 만든 와인을 상품으로 받게 됩니다. 레고로 회사 이름을 바꾼 뒤 처음으로 제작된 장난감은 바퀴가 달려서 굴러가는 오리 인형이었습니다. 올레는 이 오리 장난감을 특별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인기 있는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올레는 최고 품질의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 재료 선정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는 노도밤나무 목재를 사용하여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2년간 에어드라이를 한 뒤 3주 동안 가마에 넣고 건조시키는 킬른드라이까지 한 고급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장난감을 하나하나 정성껏 깎고 나면 3번의 바니시칠 코팅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장난감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올레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좋은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 무려 3,000 덴마크 크로네나 하는 독일제 밀링 머신을 구입하기에 이릅니다. 참고로 당시 집한채가 보통 4,000에서 5,000 덴마크 크로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값비싼 기계 덕분에 장난감의 곡선 부분도 더욱 매끄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장난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고트프레드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목공을 차근차근 배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트프레드에게 주문 들어온 오리 장난감 2박스의 마무리 작업이 맡겨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3번씩 바니쉬 칠을 하는 아버지의 방법 대신 2번만 칠하게 됩니다. 그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고 그렇게 만든 오리 장난감 2박스를 배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찾아가 자신이 원가를 절감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올레는 깜짝 놀라며 고트프레드에게 당장 장난감 박스를 다시 가져와서 바니쉬 칠을 한 번 더 한 뒤 가져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고트프레드는 늦은 밤까지 모든 오리 장난감에 다시 바니쉬를 덧칠해야 했습니다. 고트프레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최고만이 충분하다는 문구를 나무에 새겨 회사 벽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이 문구가 바로 레고의 모토가 됩니다. 1937년 17살이 된 고트프레드는 어느새 장난감 모델링에도 참여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직원 모두가 품질 좋은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레고의 나무 장난감은 제법 비싼 가격임에도 잘 팔렸습니다.
레고사는 점점 성장하여 1939년에는 직원 수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939년 9월 1일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보통 다른 브랜드의 경우에는 전쟁 때문에 큰 피해를 입거나 사업이 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레고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쟁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전쟁으로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부모들은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많이 사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레고사의 매출은 2배로 증가했습니다. 당시 고트프레드는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 덴마크의 하슬레우 기술학교에서 목공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40년 4월 9일 나치 독일군은 덴마크를 침공했고 덴마크는 2시간 만에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고트프레드는 하슬레우 기술학교에서의 공부를 마친 후 독일을 여행하며 기술을 배울 계획이었지만 덴마크가 점령되는 바람에 다시 빌룬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돕게 됩니다. 나치 독일에 점령된 덴마크는 대부분의 해외 무역이 중단되었고 덕분에 덴마크 장난감 시장에서 레고의 입지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게 전쟁 중에도 덴마크가 독일에 점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레고사는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1942년 3월 20일 갑자기 레고 장난감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하룻밤새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